안녕하십니까. 한밭대학교 중국어과에 근무하고 있는 김진곤입니다. 그리고 2021학년도 1학기에 졸업과 진로 지도 수업을 담당합니다. 졸업과 진로 지도라는 수업이 무엇인가를 먼저 설명을 해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하고 저랑 연락을 주고받는 방법도 설명해야 할 것 같아요. 후자부터 하죠. 예. 제 메일 주소를 소개하겠습니다. 예, 제 메일 주소는 이렇습니다. 제가 상용하는 메일이 이거니까 여기로 연락해 주시고, 휴대전화 번호도 이렇게 여기다 적었습니다. 가급적이면 메일로 많이 해주세요. 그 다음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 뭐 전화할 경우에는 이렇게 9시부터 6시, 18시까지 꼭 지켜주세요. 저도 저 개인사가 있는 사람인데, 그쵸? 꼭 지켜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졸업과 진로 지도라는 수업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의 학칙에 따르면요. 일단 여러분 학점을 이수해야죠. 130인가요? 140인가요? 약간 학점 이수하고 졸업 논문을 작성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우리 학과의 경우에는 공인어학 중국어 성적을 제출하면 이제 졸업 논문을 안 써도 되긴 하죠. 그래서 이번에 2021학년도 8월에 졸업을 하고 싶은 학생들은 2월 28일까지 2021년 2월 28일까지 하세요. 근데 문제는 28일이 찾아보니까 일요일이 뜨다. 그래서 26일까지, 금요일까지 해줘야겠죠. 일요일 날 거 들고 오고 이러지 마시고요.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졸업은 8월인데 2월 말까지 합격증 그 공인어학 성적표를 내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학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뭐 2021년도 8월에 졸업한 학생이 졸업하기 직전까지 시간을 줘가지고 성적을 내라 그러는데 만에 하나 잘못해가지고 자기는 5월쯤에 그 HSK 6급을 따려고 하는데 못 땄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걸 생각하고 졸업 논문도 안 쓰고 있다가 이러면 양쪽 다 낭패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친구는 다음 학기에 졸업하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이렇게 하는 거죠. 즉 개강에서 수강 정정 기간까지 이 과목도 즉 졸업 논문 쓰는 것도 준비 안 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여러분한테 할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몇몇 학우들은 아니 내가 HSK 6급 자격 못 따다 보니까 논문 써야 되네. 나는 뭔가 잘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뭐 HSK 6급 있으면 취업이 보장되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죠. 그 다음에 자기의 인생이나 자기 전공에 대해서 글을 써보고 지도한다고 하는 것, 지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잖아요. 물론 이제 지도하는 저 입장에서 학생이 막 몇십 명이 더 늘어나 버리면 벅차긴 하지만 뭐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죠? 한번 이걸 도전하고 그죠? 자기 인생과 전공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훨씬 더 값지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HSK 6급 자격증이 없어서 졸업 논문을 쓰는 게 아니라 다양한 전공의 관심사나 졸업 후에 자신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고민한 결과 졸업 논문을 쓰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졸업 논문을 지도하는 방식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뭐냐면 학과에 있는 교수들
n분의 1씩 나눠서 학생들을 배당해 가지고 뭐 지도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렇게 수업의 형태로 끌어들여서 한 교수가 전담하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저는 뭐 그냥 제가 그 후자, 한 교수가 수업 형태로 끌어안아서 전담하는 형태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이렇게 교수에 따라서 좀 꼼꼼하게 봐주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또 개별적으로 교수하고 연락해서 만나려고 하니까 그것도 만만치 않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냥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동안은 이제 2학기에서 왜냐면 2월에 졸업생이 많아서, 근데 요즘 보니까 8월 졸업생도 꽤 많이 늘고 그래서 이번에는 1학기에도 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뭐야, 그 8월 졸업생이 워낙 적어가지고 또 학교에서 최소 수강 인원이 안 되면 개설을 안 해줄까 걱정이긴 합니다만, 가급적이면 저는 우겨서라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면 이제 개별 지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면 여러분들 그냥 한 학기 더 기다렸다 졸업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나 등등등 좀 고민거리가 있지만, 일단은 2021학년도 1학기에 과목을 개설하는 거로 노력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건 제가 여러분들 꼭 읽어주고 싶어요. 논문이 하나의 요식행위나 통과 의례, 그죠? 요거가 아니라 4년 동안 자신이 공부한 것을 전공 학문이라는 관점에서 정리하거나, 아니면 뭐죠? 미래의 나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이런 모습들을 꼭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려고 나도 노력하겠다.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재밌는 거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예. 어디 갔나? 찾아보자. 예, 여기 있네요. 그리고 제가 2016학년부터 2021년까지, 그러니까 2021년 2월에 졸업하려고 하는 학생들까지,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 2021년 8월에 졸업하겠죠. 한번 뭘 해봤냐면, 이 친구들이 어느 쪽에 논문을 쓰나라고 한번 논문의 분야를 한번 조사해봤어요. 그랬더니 중국 문화, 그러니까 중국 문화라고 하는 거는 뭐 중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그냥 다 제가 포괄해서 문화라고 했습니다. 뭐 중국인의 숫자관념, 중국인의 무슨 뭐 어쩌고, 그 다음에 중국 노래에 대한 특성, 이런 것들을 조사한 거는 24명, 수사대에서 쓴 사람들 8명, 그 다음에 중국어학, 뭐 양사, 아니면은 뭐 중국어의 성조, 이런 걸 쓴 사람이 19명, 문학은 8명, 경제 쓴 사람은 5명,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56명이고 수사대는 13명. 그 다음에 이제 취창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저는 이제 이 한밭대학교 중국어과의 졸업 논문은 꼭 전공의 학문적인 관심사가 아니라 자기가 미래에 어떤 일을 하고 싶은 건지를 처절하게 심각하게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 탐색하고 하는 것도 논문의 한 논문으로 인정을 한다, 또 중요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공사나 공무원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자기가 뭐 선택 과목은 뭐로 하고, 또 한국사는 어떤 식으로 뭐 자격증을 따고, 그 다음에 영어 시험은 어떻게 준비하고, 또 뭐 검찰직에 있는 사람들은 뭐 법학은 어떻게 공부하고,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준비하고 논문으로 쓴 학생들이 18명이었어요. 중국 비즈니스에 관해 쓴 사람 18명, 관광은 이제 승무원, 그
그다음에 뭐 여행 가이드 다 포함한 겁니다. 15명. 창업. 어떤 학우들은 뭐 종로 맥가를 한번 자기가 어떻게 해보겠다 하는 뭐 이름을 밝히긴 어렵습니다만 뭐 그 학우도 있었고 삼겹살집을 창업하겠다고 한 학생도 있었고 그래요. 16명이에요. 유통 열셋, 서비스 다 이게 나오죠. 그래서 총 127명입니다. 그렇게 보면 뭐냐면 한밭대에서 졸업 논문을 쓴 학우는 69%가 자기 인생 설계, 31%는 학과의 전공 이런 걸 썼어요. 수사대는 반대예요. 57%가 전공, 43%가 취창업 쪽입니다. 물론 이제 수사대는 아무래도 중국인 선생님하고 이렇게 중국어로 논문 쓰다 보니까 학술적인 논문을 쓰기가 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요. 저만 재미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겠죠. 예. 자, 봅시다. 내려가야 돼. 예. 그런데 우와. 예. 그런데 실제로 또 이제 여러분의 선배가 2016년부터 21년까지 졸업한 여러분의 선배는 아까 본인들이 준비했던 거하고는 약간 좀 다르게 일반 회사나 금융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제일 많았고 그다음에 학원에서 선생님 하거나 대학교에서 교직원 하거나 대학원 진학한 사람이 또 23명 똑같이 많고 면세점이나 이런 데서 근무하는 유통업에 근무한 사람이 15명 그다음에 항공 승무원 호텔리어 11명 이렇게 되고 개인 사업 9명 18명이 좀 많죠. 공무원. 근데 이제 ROTC 졸업하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ROTC 과정을 이수하고 지금 군인으로 장교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다 보니까 이 숫자가 좀 많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름 서비스업 쪽이 5명, 무역 4명 이렇죠. 퍼센테이지로 보면 졸업 논문으로는 별로 안 썼던 일반 회사가 훨씬 제일 많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 21%가 뭐냐면 이 사무, 일반 회사, 교육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 있죠. 그다음에 뭐 유통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뭐 선배들이 어느 쪽에 취업했는지를 보고서 내가 어느 쪽에 논문 써야지 이걸 생각할 필요는 없죠. 그건 없고 오히려 반대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반대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어떤 일을 하려고 생각은 했지만 하다 보면 자꾸 변하는구나. 예. 그러니까 나도 그냥 편하게 맘먹고 지금 이 순간 내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를 고민해 봐야지 라고 쉽게 접근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걸 또 조사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한 120명 정도를 제가 조사를 해가지고 도대체 뭘로 논문을 썼나 한번 봤어요. 그래서 가나다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뭐 카지노, 영종도 카지노 유치 전략, 뭐 21세기 손자병법,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문학 번역. 그다음에 이제 이건 뭐죠? 9급 일반 행정직 공무원 시험 준비 계획서, CJ, CGV, EBS PD, 코트라, KTNG, 뉴발란스, SCM, 소프트웨어, VMD, 건축 설비 전문가. 이건 뭐냐면요. 지금 군대가 있는 친구인데 장교로 대학교 4년 동안 수업 시간 늘 졸아서 왜 그런지 제가 뒷조사를 해보니까 이 대학교 입학하기 직전부터 건축 설비하는 데 쫓아다니면서 일을 배우고 거기서 뭐 돈도 벌고 그러면서 학교를 다녔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 졸업하면 아예 건축 설비 회사를 한번 차려보겠다고 이런 학우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검찰 수사관, 게스트하우스, 여행을 좋아하는 학부가 있었거든요. 게임 기획자, 공주시 다문화 정책, 관광통역 안내사, 이런 거 많죠. 관세직 공무원, 교사,
국제 의료 건강 코디네이터 이거 알죠? 그러니까 근데 중국에서 한국에 와서 어떤 뭐 성형 같은 거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뭐 이렇게 소개하고 연결해주고 통역도 해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다음에 PCO 국제회의 기획자, 그다음에 글로벌 이제 김용 소설은 뭐냐면 김용이 무협지거든요. 홍콩 작가. 그다음에 꾸안시 문화, 나당 전쟁, 주식 투자, 그다음에 식자재 유통업. 이건 뭐 자기 집에서 그걸 하니까 자기 이어받아서 하겠다고 하는 하고도 있었고, 외식업 창업, 기자 되겠다는 분, 선교, 일본 가정식 식당, 당태종의 뭐 리더십, 대양 로지스 취업 계획서. 이건 로지스는 뭐죠? 택배 회사죠. 이 친구 나중에 좀 CJ로 갔어요. 공사 취업, 문화재단, 그다음에 수의사가 되는 걸 한번 해보겠다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면세점 취업 준비하는 분, 플로리스트, 중국 게임 시장, 사자수학. 이분 이래가지고 한문학과 대학원을 갔어요. 사자수학 공부하고, 삼겹살 전문점, 그다음에 샤오미의 성공 요인, 세화상혁. 세화상혁은 뭐냐면 그 뭐라고 하죠? 의류 브랜드죠. 스튜어드, 승무원, 시진핑의 민주주의 얘기하는 거, 여성 의류 오프라인 매장 운영, 여행사 취업 계획서 뭐 등등 엄청 많네요. 종문외과 이게 진짜 이게 나왔네요. 저자와 독자 그리고 편집자 이게 쓴 하고는 출판사에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네일 아트 시장 분석한다고 하고 별거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죠? 중국 전자상거래, 중국어 관용어, 중국어 쉽게 배우기, 뭐 중국 경찰. 이 중국 경찰에 관한 논문 쓴 사람은 직업이 경찰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 분야 관련해서 학원 사업 계획서도 있고, 하나투어 기업 분석, 취업 전략. 요즘 근데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행업이 워낙 또 안 돼서, K-팝 얘기도 있고, 한중 한자어 어휘 비교, 항공사 지상직, 신조어, 그죠? 그다음 호텔리어, 모택동 사상, 뭐 등등 엄청 많죠. 그다음에 뭐 기왕하는 김에 소개해 줄게요. 역사의 아버지 사마천, 영화 마케터, 왕한석의 신법, 왕위의 전원시. 학술 논문도 꽤 있어요. 200의 소논문, 200과 두보, 200 저자와 독자. 이거 아까 했거구나.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자, 두 가지만 정리합시다. 중국어과의 졸업 논문은 뭐죠? 자기의 전공의 관심사, 학술적인 논문과 더불어서 자기의 인생 설계도 훌륭한 논문으로 인정을 해준다.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할 일은 뭐죠? 첫 번째 고민은 내가 4년 동안 중국어과에 다니면서 배운 전공의 관심사로 논문을 쓸 거냐, 아니면 나의 미래 인생 설계로 논문을 쓸 거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 그게 이제 여러분이 첫 번째 할 일이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하고 이제 여러분한테 졸업 논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어떤 식으로 선배들이 썼는지 쭉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제는 뭘 하느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한 학기 동안 졸업 논문을 가지고 여러분은 쓰고 저는 지도할 거냐 이러는 거죠. 첫 번째 얘기할 거는 아까 이미 여러분한테 뭐 얘기했죠. HSK를 보고 그리고 HSK 6급 합격증을 제시함으로써 졸업 논문을 면제받겠다 하시는 분은 요거 기억해야죠. 성적표입니다. 시험 봤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죠. 보니까 한 340명 정도 졸업한 가운데 한 120명 정도는 HSK를 했고요. 공인어학 시험 성적이죠. 그 다음에 한 220명 정도는 졸업 논문을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그렇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중에 또 220명 중에서 한 50명 정도는 학술 논문,
한 150, 170 정도는 인생 설계 이렇게 됐다는 거를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뭐 다양한 대로 다 논문을 쓰니까 어떻게든 또 조사도 같이 하고 뭐 여러분 주의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우리 개강은 3월 2일 날 하죠. 1, 2교시.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자 지금 제작한 동영상을 보는 게 3월 2일 날 수업이에요. 생뚱하게 또 나오지 마시고 교실 수업 없습니다. 그 다음에 2주차, 3주차, 4주차 이 세 주 동안은 뭘 하느냐? 고민해야죠. 아, 나 졸업논문 뭘 쓰지? 왜 쓰지? 어떻게 쓰지? 이렇게 하는 게 졸업논문 작성 계획서죠. 프로포저를 내야죠. 설계도 없이 집 못 짓잖아요. 그죠? 이렇게 고민해가지고 3월 30날 졸업논문 작성 계획서를 18시까지 어디다가요? 예, 김진곤의 이메일로 보내는 것. 예, gmail.com. 여기 이 시간 놓치면 여러분 이제 이번 학기에 졸업논문 못 내는 거죠. 이거 뭐 기록이 남으니까 다 괜히 딴소리 하지 마시고 하십시오. 물론 여러분하고 정해놓은 이 시간은 항상 제가 비워놓고 있겠습니다. 만나자면 만날 거고 뭐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사정이 있으면 다른 방식으로 메일을 보내든 하면서 저 이렇게 계획서를 썼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해야죠. 여러분이 정말 착각하면 안 되는 게 3월 30날 18시까지 계획서를 내라고 그랬는데 아주 황당하게 3월 30일 18시에 저 이렇게 내도 돼요 라고 저한테 얘기하면 말이 안 되겠죠. 근데 실제 그런 학우들 꽤 많아요. 그런 학우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좀 걱정입니다. 그럼 안 되겠죠. 적어도 제가 뭔가를 수정해 주면 그게 반영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면, 그리고 제가 이때 이 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밥도 먹고, 그죠? 또 다른 수업도 있을 거고 또 생활도 하고 하는데 마치 이걸 주면 저는 대기하고 있다가 요거만 하는 것처럼 초딩도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이걸 상대방한테 전달하면 상대방이 그걸 받아서 다시 피드백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갖고 시간 사용 계획을 세워야 하잖아요. 그걸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러므로 뭐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뭐 미리 내 이런 것까지는 안 하는데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 뜻이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뭐냐면 거꾸로 3월 30날 화요일 18시까지는 저하고 수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제가 다 이렇게 얘기해 놨잖아요. 그렇지만 이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끊임없이 여러분은 저를 부려먹을 수 있겠죠. 아셨죠? 그런 다음에 이제는 제가 받은 졸업논문 계획서를 보고 이거로 갑시다라고 하면 이때부터 발표를 시작합니다. 4월 6일부터. 발표하면은 굉장히 소중하죠. 저하고는 이 방면에 관심이 있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구나 라고 간접 경험도 되고 자기에 대한 자극도 되고 할 겁니다. 그런 수업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졸업논문 집필로 이어지고요. 요거 여러분 꼼꼼히 읽어보시고 이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5월 25일 18시까지 졸업논문을 제출하는 겁니다. 학과 사무실이고 완성본이고 인쇄본입니다. 이 일정을 꼭 염두에 두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졸업 논문을 완성해서 내는 거 이전에
졸업 논문 작성 계획서가 관건이 되잖아요. 예, 그냥 편하게 하십시오. 너 뭘 쓸 거야? 그죠? 그 다음에 그 무엇을 쓰는 이유는 뭐야? 그 다음에 어느 범위까지, 어느 깊이로, 얼마만큼의 시간을 여러분만 막 1년씩 다른 거 안 하고 이거에만 매달린다면 뭐 좀 더 넓은 범위를 그죠? 다룰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무엇을 그 정도의 범위로 그런 이유로 쓰고 싶다면 그걸 어떤 방법을 그걸 가능하게 하는 쓰는 걸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뭐야? 네가 관심 가지는 그 주제를 누군가 먼저 작업해 놓은 것이 없을까? 찾아봐.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릴 거야? 자, 너 논문 다 쓰고 나면 어떤 성과를 거둘 것 같아? 이렇게 되죠. 그게 바로 논문의 주제, 목적, 범위, 연구 방법, 선행 연구 탐색, 기대 성과 이런 거죠. 이런 거를 여러분이 논문 작성 계획서에 담으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죠. 그래서 샘플. 예. 샘플입니다. 어떤 학우가 21세기의 손자병법이 나한테 어떤 교훈을 주는가라는 주제로 이런 식으로 쭉 논문 계획서를 써오고 참고문을 적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얘기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목차를 이런 식으로 수정하라고 하고 목차 이런 식으로 수정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참고문은 이렇게 나온 걸 더 어떻게 더 다르라고 하고 하는 식으로 정리를 해줬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요거를 적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미루고 있다가 순식간에 뚝딱 논문이 써지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그걸 조심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게임을 퍼블리싱 하려고 모바일 게임을 퍼블리싱 하려고 하는 한 학우가 이런 식으로 자기의 인생의 커리어를 플랜을 쭉 짜가지고 한 겁니다. 설명은 생략합니다. 여러분이 보세요.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떤 거냐면 앞으로 신학대학원 진학하고 목회자의 길을 목사가 되는 길을 가겠다고 한 학우가 쭉 적어온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논문 계획서를 냈고 그래서 제가 다른 거는 별로 손을 안 대고 쭉 알겠다라고 했으면서 이 목차를 이런 식으로 수정하고 이러이러한 내용을 담고 어떻게 쓰라고 하면서 직접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목차는 다시 보내주고 한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럼 결론이 나오죠? 뭐죠? 지금부터 고민하십시오. 크게 보면 학술 논문이냐 아니면은 자기 인생 설계냐도 있고 그 다음에 졸업 논문 작성 계획서를 어떻게 쓰고 어떤 식으로 하고 할 건지 그 다음에 지도 교수인 김진곤하고는 어떻게 연락을 주고 받을 것인지 그 문제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자기는 열심히 썼다고 하는데 그 논문을 지도하고 나중에 심사할 사람과 전혀 사전 커뮤니케이션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라고 막판에 논문을 작성해가지고 제출할 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떡하죠? 중요한 거는 바로 그 부분이에요. 상호 커뮤니케이션이죠. 여러분이 앞으로 회사에 가든 어디를 가든 사업을 하든 늘 중요한 거죠. 혼자 낑낑대는 것 못지 않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지점이라는 거죠. 아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다 보여드렸어요. 평소에는 제가 이걸 수업 시간에 직접 여러 번 나오게 해서 하는데 아시다시피 2021년도 3월 2일에 우리가 교실에 20-30명이 모일 수 있을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괜히 헤매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요거에 준해서 준비를 하고 그런 다음에 제가 3월 30날 계획서를 다 받은 다음에
여러분한테 연락을 할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 이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건 논문 지도가 아니라 그 다음에 수업을 교실에서 할 건지 아니면 개별 지도로 할 건지 아니면 뭐 줌으로 할 건지 뭐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개강하자마자 이 논문 작성의 방향을 정하고 그 다음에 논문 작성 계획서를 저랑 같이 얘기 나누면서 계속 끊임없이 준비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3월 30날 여러분이 논문 작성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논문 작성 계획서가 제출된 자에 한해서만 논문을 쓰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학사나 UA에 통해서 원서 접수 안 했는데 저 마음 바뀌어서 대학교 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말을 하면 황당하다고 하겠죠. 똑같습니다. 이 절차를 지키는 훈련을 하십시오. 여기까지 해서 2021학년도 졸업과 진로지도 수업 오리엔테이션을 했습니다. 자, 내년에 봅시다. 안녕히 계십시오.